명절 한 끼 식사가 여러분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즐거운 명절.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먹는 떡국 한 그릇과 갈비찜 한 점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콩팥은 소리 없이 망가지기 마련인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한순간에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기에 오늘 전해드리는 정보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피를 걸러주는 기관이 바로 콩팥입니다. 흔히 신장이라고도 부르지요. 이 콩팥은 강낭콩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크기는 작아도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콩팥은 80%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는 뚜렷한 통증이나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는 무서운 별명도 가지고 있죠. 특히 명절은 콩팥 건강에 비상이 걸리는 시기입니다. 떡국, 갈비찜, 각종 전과 나물까지 상위에 올라오는 음식 대부분이 고칼로리이면서 나트륨과 칼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콩팥병을 단계별로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콩팥병은 총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뉘는데 각 단계에 따라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단계와 2단계는 아직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초기 단계이지만 3단계부터는 몸속에 요독이 쌓이고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중기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4단계와 5단계는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고민해야 하는 말기 상태를 의미하죠. 그렇기에 본인의 상태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명절 음식을 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가장 먼저 모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철칙은 바로 저염식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몸 안에 물이 고이게 만드는 체액저류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는 곧바로 콩팥에 엄청난 과부하를 주게 되죠. 평소보다 싱겁게 먹는 습관이 명절에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3단계 중기에 접어든 분들은 단백질 섭취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과하게 먹으면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인 요독이 콩팥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안 먹으면 근육이 빠지고 영양 불균형이 오니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기술입니다. 하루에 몸무게 1kg당 0.8g 정도가 적당한데 쉽게 설명하자면 고기는 탁구공 크기 한 알, 생선은 딱 한 토막 혹은 달걀 한 개 정도가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4단계와 5단계 말기 환자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칼륨과 인이라는 성분까지 제한해야 합니다. 칼륨은 평소 채소나 과일에 많아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성분이 됩니다. 또한 뼈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인 성분도 조심해야 하는데 명절에 흔히 먹는 사골 국물이나 잡곡밥, 햄 같은 가공식품에 인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미 투석을 시작하신 분들은 오히려 단백질이 투석 과정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반 환자보다 조금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명절의 대표 음식들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떡국입니다. 떡국 한 그릇에는 우리가 하루 동안 먹어야 할 나트륨 양의 무려 3분의 2가 들어 있습니다. 국물을 시원하게 낸다고 사골 육수를 쓰면 인과 콜레스테롤까지 듬뿍 마시게 되는 꼴이죠. 앞으로는 사골 대신 닭이나 멸치로 육수를 내보세요. 훨씬 담백하고 건강합니다. 떡은 욕심내지 말고 딱 10알에서 12알 정도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아쉽더라도 과감히 남기셔야 합니다. 만두까지 넣으면 칼로리가 폭발하니 만두는 빼고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달콤한 후식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하지만 식혜나 약과 유과는 그야말로 설탕 덩어리입니다. 식혜 한 컵은 밥 반 공기와 맞먹는 열량을 가지고 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과일 역시 배불리 먹기보다는 사과나 배 반쪽, 방울토마토 5개 정도로 맛만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칼륨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은
나물을 드실 때 요령이 필요합니다. 나물을 조리하기 전체 썰어서 따뜻한 물에 2시간 이상 충분히 담가두면 칼륨 성분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그 후에 물기를 짜고 조리하면 훨씬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갈비찜 역시 고기를 처음 삶은 물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물로 조리하는 것이 요독과 지방을 줄이는 비결입니다. 전을 부칠 때도 기름을 들이붓기보다는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해 기름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서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발이 갑자기 꽉 끼거나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면 혹은 얼굴이 퉁퉁 붓는다면 이는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는 평소보다 더 자주 혈압과 체중을 재면서 몸의 변화를 관찰해야 합니다. 특히 말기 환자분들이 칼륨을 많이 드셨을 경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이런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명절 동안 몸무게가 너무 늘지 않도록 조심해야 투석 중에 저혈압이나 심한 피로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안 먹고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큰 그릇에 담긴 음식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많이 먹게 되니 처음부터 작은 개인 그릇에 내가 먹을 만큼만 덜어서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무엇보다 가족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환자 혼자 외롭게 식단 조절을 하게 두지 마시고 가족 모두가 함께 저염식을 실천하며 격려해 준다면 장기적인 건강 관리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콩팥 건강은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그 한 입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을 위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무병장수의 길로 이어집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행복천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